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보면요. 조금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0.4% 하락했습니다. 이 헝다 사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월, 화, 수 3일 동안 추석 연휴 때문에 이 큰 하락이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모든 증시, 뉴욕 증시도 그렇고 다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휴장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헝다 사태와 관련해서 영향이 조금 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여기 생명선 위로 빨갛게 올라가야 또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헝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룻밤을 더 새봐야 다음 내일 금요일에 이 장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생명선에 지금 몸통이 딱 맞고 하락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9%로 코스피보다는 더 이 하락폭이 굉장히 더 큰데요. 헝다 불안이 이렇게 1036포인트까지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3일간의 연휴를 또 끝내고 우리 증시가 이와 같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춘분 관련해 가지고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의 흐름은 이 음봉 마감을 했지만 갭 상승해 가지고 0.38% 이렇게 헝다 위기에도 중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불안해, 헝다에 불안에 떠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이렇게 출렁이는 아시아 증시, 오늘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중국 증시 때문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도 또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추분의 날 휴장이고 또 이 중국 증시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설이 돌면서 약세를 지속하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오름세를 보이는데 우리 증시만 하락을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헝다부동산이 위안화 채권이자 425억을 지급했고 또 이러한 그 지급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공포가 조금 누그러진, 그러니까 파산 위기에 시간을 좀 벌은 거죠. 완전히 지금 위기가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헝다,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장중 한때 또 30% 넘게 이렇게 뛰기도 했습니다. 이 헝다 사태가 진정이 좀 돼야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헝다 그룹의 파산설, 이러한 그 움직임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 헝다 그룹의 부채가 지금 350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협력사들이 한 8천 개가 넘는 걸로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헝다그룹이 무너진다 그러면 줄도산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아마 개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300개 건설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헝다그룹이 지금 중국에서 건설 사업만 1300개의 이 현장이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에 이 돈 문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마 이 중국 GDP의 2%에 달하는 이 부채를 갖고 있는 헝다그룹, 1천억에 달하는 이자, 오늘 도래를 했는데요. 위기를 조금 넘기고 시간을 좀 번 거는 같지만은 아무튼 이 헝다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우리 증시에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시진핑이 연임을 세 번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 디폴트 상황까지 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헝다 파산설에 시장이 요동치고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오늘 영향을 미치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 파산설 중국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기 때문에 헝다그룹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금융시장에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이런 발표가 헝다그룹발 악재의 시장 혼란을 조금 안정세로 이 20조가 오늘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헝다그룹의 또 2대 주주 화인부동산이라는 곳에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 20조에 달하는 이런 유동성 공급. 중국의 이 정부가 개입해서 2대 주주가 화인부동산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뉴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조금 안정세를 찾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돈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제가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오늘 헝다 사태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 우리 정치 테마주 중에 오늘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이 주말에 우리 휴가 동안에 집사부 일치에서 윤석열 나온 프로를 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이러한 그 악재 때문에 또 박지원과 조성은의 이 관련해 가지고 고발 사주와 관련한 박지원 또 조성은의 이런 태풍과 같은 사태가 좀 잠재워지고 조용해졌습니다. 홍준표의 또 조국 수홍 발언 때문에 조국 수호와 관련한 이러한 그 발언 때문에 홍준표도 지금 이재명의 이 대장동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잠잠해진 이런 그 요즘 분위기입니다.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낙연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윤석열의 이러한 그 약진이 굉장히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권 대선 선두주자 이재명의 이러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주 돈과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이재명이 이번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수사가 시작되고 특검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아무튼 이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한 이러한 게이트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이재명과 또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적 방역 완화를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그 시점을 지금 10월 말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초 정도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금 추석 연휴를 끝내고 나서 조금 더 확진세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접종 완료율 70%에 달할 때 정부에서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43%를 조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27% 정도가 더해지면은 70%인데요. 이 접종 속도는 빨리 낼 수 있는데 백신이 완전히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70%의 이 목표치를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말에 70% 정도 완료율이 70%가 도달한다 그러면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불금봉 C32 종목 탐구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추천했는데요. 추천 이후에 이와 같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침에 아주 기회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낼 수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넥스턴 바이오 종가 매매로 우리가 가져갔었는데요. 오늘 밴드 흐름을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 넥스턴 바이오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종가 매매 2유형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 넥스턴 바이오고요. 5가지의 겹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병 그리고 또 이 당뇨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침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갭 하락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완전히 갭 하락에서 시작했던 넥스턴 바이오 그 이후에 이렇게 1시쯤 다 돼가지고 큰 피크 있게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8,24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240원 이렇게 지나면서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이와 같이 하락을 할 때 더 매수해 가지고요 8,260원에 매도를 한 이러한 그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갔고요. 이 구간 안에서 한번 1차 또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넥스턴 바이오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 한농 화성을 대응했습니다. 한농 화성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아침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 바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한농 화성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 이후에 홀딩했던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그냥 상한가 치고 올라왔고요. 이런 팜젠 사이언스 그동안 홀딩해서 가져와가지고 오늘 큰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홀딩했던 SM 라이프 디자인도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하디슈하고 오늘 종가 매매 대한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한전선 보시는 것 같이 오늘 12시 반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핫이슈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조금 끝날 때쯤에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요. 그래도 내일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대한전선입니다.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층 저항대인 2,77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70원 정도 이 목표가로 대한전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또 미국의 420억에 대한 전력 인프라 관련 이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연기금이 가져가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매일 이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좋은 흐름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넥스턴 바이오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제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카톡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시초가 대응했는데요. 4.3%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8시 44분에 카톡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디슈는 대한전선 말씀을 또 드렸고요. 한농화선 2.8%
또 팜젠사이언스 홀딩했던 팜젠사이언스 6.96%, 그리고 한농화성 1.75%, SM라이프디자인 0.96%입니다. 원익큐브까지 또 3.54% 수익 내고 나왔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9월 22일 7시 58분에요. 아시아나항공 스윙 종목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 있는데요. 4.9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더존비지온도 스윙으로 32% 수익 냈고요. SM라이프디자인 1.13%, 그리고 한농화성 2%까지 전부 수익을 냈고요. 종가 매매는 12시 38분에 대한전선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대한전선 우리가 또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최고치 2,770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1차적으로 2,635원 정도면 2%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자리니까 한 2,200 여기 고가가 45원 정도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2,645원짜리 한번 보면서 이렇게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2,770원대까지 목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의 흐름 2,645원을 목표로 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불금봉 C3위 종목 탐구 공부를 하지 않고요. 저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지금 불금봉 단타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스테마 호재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인기가 오늘 버키 스튜디오, 우리가 얼마 전에 대응을 쭉 이렇게 여름에 했다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쳤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제가 좀 길게 가져가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쇼박스도 그렇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상승이 오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항공여행주 미국이 11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제가 추천했던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이러한 그 항공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승 예상이 되고요. 또 여행주, 노랑풍선 같은 여행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승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낙연과 관련된 부국철강과 같은 이 이낙연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부국철강,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주연테크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의 반사이익으로 이낙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윤석열입니다. 집사부 일체에서 1시간 동안 휴가 동안에 방송을 했는데요. 저도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서현 탑메탈 그리고 원익큐브 같은 이러한 윤석열 관련주들이 이런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뉴스테마 호재가 올라갔습니다. 백신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팜젠사이언스, 미국에서 한미 백신 협력 체결식을 갖다가 문재인이 미국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참석 기업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팜젠사이언스, 또 엑세스 바이오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팜젠사이언스 지금 상한가를 치고 갔는데요. 내일 아침에 지금도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좀 상승이 있을 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백신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고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CIS 움직임 좋습니다. 눌림목 자리에 와 있고요. CIS는 투자 주의에 걸려 가지고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대신 이 후발주 따라가던 이 후발주가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한농, 화성이 바로 후발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로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2차전지, 주요 배터리, 전고체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백신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팜젠 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악재에 반사이익으로 이와 같이 오늘 올라왔고요. 항공 여행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버키 스튜디오가 바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놀라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헝다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안정세를 보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하루만 금요일 대응하면은 이번 주 마감을 합니다. 3일간의 긴 연휴 그리고 이틀간의 대응하고 이번 주 마감하니까 금요일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성공 투자하도록 기원드리면서 오늘 불금봉 단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